예, 안녕하세요. 성직투입니다. 오늘은 그 세력주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저번에 그 뭐지, 종목 상담 그 영상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네요. 예, 그건 요거 찍고 나서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세력주, 세력이,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먼저 보면, 세력은 일단은 자금원, 전주가 있고요. 보통 뭐 조막선 세력부터 큰 손 세력이 뭐 이렇게 크게 나누면 작은 세력과 큰 세력이 있는데 뭐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이렇게 굴리기도 합니다. 그런 자금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티스트, 그림쟁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뭐 이 정도쯤에서는 개미들 털려면 뭐 하락을 지켜야 되고 한 이 정도쯤에서는 이 개미들을 본전 주고 물량을 좀 뺏어 오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거를 계획을 하는 차티스트, 그림쟁이라고 하는 차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주주 및 내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그 사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대주주와 내부자와의 어떤 이 커넥션이 있어야 조금 작전을 성공시키기가 수월하겠죠. 예. 세력들이 기껏해서 이제 기껏 막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주가를 튀어놨는데 대주주나 뭐 대주주가 뭐 물량을 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내부자가 어떤 적정한 시기에 어떤 정보를 주어야 되는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뭐 기사를 먼저 내버린다든지 세력들이 준비가 되기 전에요. 물량 준비가 되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작전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세력의 어떤 구성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됐고,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세력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주가는 우하향하게 됩니다. 어, 그냥 거의 이제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만져주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큰 손이 없으면 개미들이 가격을 올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모든 개미들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고 다시 손실로 그러니까 수익이 난 다음에 다시 손실로 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결집력이 약하고 개미들만 모여 있다면 그 종목은 상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손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어, 세력은 자, 이거를, 네,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하향하는 차트들은 이런 차트를 그립니다.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요.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예. 보통 기본적으로는 요런 세력들이 만져주지 않으면 우하향을 합니다. 밑으로 쭉 빠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세력들이 여기서 바닥 구간에서 받아주기 시작하죠. 받아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 매집이 끝나면 그때부터 시세를 분출을 합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뭐 약간씩 이렇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뭐 세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음, 자, 잠깐만요. 여기서 이거를 좀 지우고 음, 이렇게 지우고 그래서 이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일단은 일단 개미들만 모이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큰 손이 세력들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력은 매집 과정에서 세력의 평단가를 하회하는 가격이 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력의 평단이 만약에 이 정도라고 치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꿈쩍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음,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만 보고 있다가 기회가 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쳐 올리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그들은 자기들이 가격을 올려서 팔 거라고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시장에 대한 급락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시장은 또 급락했다가 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기회만 보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회사의 가치가 우상향한다고 해서 주식이 똑같이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죠. 한번 어떻습니까? 뭐 JYP 한번 보실까요? 음, 회사가 좋아지지만
이렇게 이제 가지만 요런 속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가치와 주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음. 여기서도 이제 막 급락을 했어요. 이게 뭐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 이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회사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가는 그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점점 이제 여기에 가운데 이제 자꾸 수렴을 하는 거죠. 올라갔다가도 조금 냉정해지면 좀 내려오고, 내려왔다가도 또 다시 올라가고, 예,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가치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탐욕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회사의 가치보다 이렇게 상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주가는 회사의 가치에 어느 정도 수렴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세력에도 다시 세력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 세력에도 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좀 적은 세력이 있고 자금이 적은 세력이 있고 자금이 아주 많은 세력. 자금이 적은 세력은 조막손 세력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조막손 세력들이 듣기에는 싫어하겠죠. 예. 그리고 자금이 아주 많은 큰 손 세력으로 이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국내 세력과 국외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뭐 외인 기관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외인들이 움직이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그림입니다. JYP 같은 꾸준히 우상향을 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개미들의 심리는 어떠느냐? 여기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떨어지겠지. 근데 계속 우상향합니다. 좀 많이 올랐는데 저번보다 더 올랐네. 너무 들어가기 좀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이제 들어갈까? 좀 그런데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형성이 됐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넘기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그 외인 세력들은 이렇게 우직하게 우상향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외인들이 만지는 세력들은 그 외국에 이제 미국의 워렌 버핏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세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세력들이 막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봐서 말이죠. 예, 크게 봐서 그리고 각 그 종목마다의 그 세력들이 다 다릅니다. 예, 세력들이 각 종목마다 다르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비슷한 세력이 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세력이 이제 요것만 하나만 하진 않겠죠. 요것도 했다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또 다른 종목 갔다가 이렇게 하겠죠. 그런 건 이제 뭐 좀 디테일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 외국 세력에 비해 국내 세력은 주가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좀 한몫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목마다 이제 세력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한 종목만 이제 꾸준히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종목의 세력이 어떻게 차트를 다루는지, 호가창을 다루는지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호가창의 경우에는 어떤 세력은 장초에 슈팅을 하는 경향이 있고, 뭐 갭 상승 시켜놓고 슈팅을 시켜버리고, 또 어떤 세력은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이제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이제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갑자기 급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세력은 장이 끝나갈 때쯤에 시간을 주지 않고 슈팅을 내어버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세력들도 있고 그 다음날 뭐 털어낸다든지 뭐 다양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궁극적인 목표 다 똑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예,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5% 10% 먹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 특별한 경우에는 메릴린치 창고에서 들어오면 거의 단타라고 보면 되는데 걔네들 예, 멜린치는 뭐 메르치라고 하죠. 거의 뭐 걔네들은 거의 다 뭐 단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뭐 뉴스에도 났던데 뭐 몇 프로만 되면 그냥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매뉴얼화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뭐 보시면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아, 자 일단은 그렇고 세력들이 자신들의 평단에서 아무리 못해도 보통 한 2배 정도는 띄워줘야 되고 대부분은 2배에서 10배 정도를 띄우고 물량을 넘깁니다. 2배 이상 못 띄운다면 사실상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세력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뭐 회사의 악재나
그다음에 대외적인 뭐 환경 등에 의해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세력들도 이제 그럴진데 우리도 실패를 할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손절인데 손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손실을 줄이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수익을 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하락장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하락장에서는 종목을 안 내드렸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난 뒤에는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이죠. 예. 11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막 공포 구간일 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종목들을 좀 드렸는데 예, 그런 이유입니다. 다 똑같은 이유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예, 이렇게 내려가고 어, 개미들이 결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만져주지 않으면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우하향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조금만 수익이 나거나 또 조금 덜 손해를 보기 위해서 먼저 팔고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떠한 세력이 종목에 붙게 되면 그 종목의 차트는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저점에서 받아주기 시작하고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예, 회사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이상한 뉴스로 막 주가가 막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림으로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횡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 예, 이런 차트가 되는 겁니다. 핸들링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차트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뭐 이 밥그릇 모양이다. 밥그릇 모양을 찾아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밥그릇 모양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그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주가를 띄운 다음에 개미들한테 다시 넘기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밥그릇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밥그릇 하는 게 이제 그거고 주식 중에서 하다 차시다 보면 뭐 차트 보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쌍봉이니 뭐, 어, 뭐 헤드앤숄더 뭐 3중바닥, 2중바닥, 3중바닥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차트스트들 그림쟁이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신들의 물량을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차트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쌍바닥이다 요거는 삼중바닥이다 뭐 헤드앤숄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재밌죠. 조금 이제 차트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정말 뭐 다들 아시는 기초적인 것이지만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걸 모르시고 하시니까 제가 좀 아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이제 한 세력이 있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받아주는 여기서 바닥이라고 할 만한 곳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횡보를 하기 시작하고 주가가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악성 매물들을 소화할 시기가 다가오죠. 여기에 있던 악성 매물들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를 띄워주면서 이런 데서 자,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펜으로 할까요? 여기 있던 매물들을 이렇게 빠지면은 사람들이 빠졌네 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제 약손절이라도 해야겠다 하고 사람들이 투매를 합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안 털리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주죠. 이렇게 쌍봉으로.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안 팔았던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안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갔다가 내려가면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그때 팔 걸 이럽니다. 그때 팔 걸. 근데 다시 올라와줘요. 왔구나.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 하고 나머지 물량들을 좀 더 버티고 있던 개미들의 물량들을 여기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이쯤에서 또 들어오는 개미들이 있어요. 요거 가겠다. 요거 바닥이다. 해서 들어오는 개미들의 물량들을 여지없이 실망시키면서 다시 여기서 물량을 받아냅니다. 여주시면서 다시 받아내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평단가들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여기서 매집을 하고 뭐 여기서 많이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을 지켜주기 시작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격을 높여주면 여기 있던 매물들이 또 쏟아져 나오겠죠.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여기서 판 사람들이 있겠고 버틴 사람들이 있겠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 또 생각이 어떻다? 아, 그때 팔걸. 그러면 다시 올려줍니다. 가격을. 그럼 여기 있던 아, 그때 팔걸 했던 사람들이 지금이다. 지금이라도 나가야지 하고 팝니다. 요 작업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횡보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들어왔던 개미들을 요 지점에 들어왔던 개미들을 또 털기 위해서 다시 가격을 하락시키고 여기서 다시 하락시켰다가 여기 올라오면서 여기 있던 개미들을 또 개미들의 물량을 다시 또 받아내고 또 받아내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 여기 세력들의 물량은 점점 많아지고 이게 세력들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수익 실현을 합니다. 세력들은 어느 정도를 이런 데서 수익 실현을 하고 세력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찼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시세를 내기 시작합니다. 시세를 내고 여기에서 물량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도 물량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다 털고 개미들한테 털고요. 그러면 세력들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씩 나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데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기 위한 거예요. 이 정도 가격 줄 테니까 이 정도 내놔라 하는 거고, 이 물량을 받아내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을 하나씩 세워주면서 위쪽에 있던 악성 매물들을 받아내주는 것들이 있고, 또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이 정도쯤에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고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또 지루하게 길게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냐 하면, 다이렉트로 주가를 이렇게 띄워버리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다이렉트로 그냥 이걸 이렇게 띄워버리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물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 모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는 또 어떻게 띄우느냐? 자전거래라고 하죠. 자전거래. 자기들끼리 거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 호가창인데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상승하는 호가창.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일반 투자자들이 알 필요는 없는데 거의 이제 스캘핑 하시는 분들, 호가창 매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쓰시는 방법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호가창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하락하는 호가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잔량이 있죠.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여기도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많다라고 하면 이게 막 급등을 시작하는 그런 호가창에서는 매도 잔량이 많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매수 잔량들이 위에 있는 물량을 잡아먹으면 여기 있는 매수 잔량들이 이걸 위쪽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걸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밀리죠. 밑으로. 이 호가창이 밑으로 밀리면서 여기 이쪽으로 샀던 물량들이 이쪽으로 변하게 되고 호가창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막 급등하는 그런 호가창에서는 여기 매도 잔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올라가는데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는 건데 왜 매도 잔량이 많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매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쪽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매수를 만약에 15,700원으로 뭐 만주를 사겠다 하면은 그렇죠. 한 2만 주를 사겠다 하면 15,700원에 2만 주를 걸어버리면 이게 다 체결이 돼버립니다. 여기 있는 거면 여기 있는 게요. 다 체결이 되면서 지금 15,000주 정도, 16,000주 정도 되는데 16,000주가 체결이 되고 나머지 4,000주가 15,700원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머지 4,000주가 여기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비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매수에 걸려있는 수량들이 비면서 매도 요 위에 안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위에 이쪽에 안 보이는 것들이 내려오면서 이쪽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겠죠. 아직 안 팔렸으니까 수량들이. 근데 여기는 그만큼 매수 쪽에는 그만큼 비어지게 되니까 저기 매수 잔량이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막 급등하는 그런 차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건 어쨌든 뭐 호가창 매매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이 이제 그 주가를 높일 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다가 매수 쪽에다가 쭉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물량을 받쳐주는 거죠. 받쳐주고 위에 있는 거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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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고요. 또 이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조금 가격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정말 초단타 개미들을 조금 겁을 주고 털어내고, 그리고 여기 세력들이 자전거래를 할 때는 A가 요거를 물량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B가 먹습니다. B가 먹으면 다시 B가 물량을 다시 그 위에 호가로 또 올려놓죠. 그럼 C가 먹고요. C가 다시 먹은 거를 그 위에 호가로 또 올려놓으면 A가 먹고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호가를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상승을 시키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개미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온 개미들이 이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은 그 자신들이 뺏긴 물량을 다시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더 비싸게 주고 가지고 올까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개미한테 1,000원에 팔았다면 그거는 한 700원, 뭐 800원 이쯤으로 다시 빼앗아 옵니다. 개미들한테요. 자, 이제 그거는 제가 또 다시 차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차트를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대형 종목 빼고 나머지 코스피 종목들과 코스닥주들은 거의 다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게 이제 어떤 종목을 비하하거나 뭐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조금 잘 안 보이나요? 이 정도? 조금 더, 이 정도 하면 되겠나? 네. 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일단 주가를, 이 종목은 사실 이 전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대충 여기서부터 그냥 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력들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락한다고 했죠. 예.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 쌓인 악성 매물들을 야, 요 정도 줄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고, 다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자, 너희들, 우리가 여기 물린 개미들, 막 상승할 때 물렸던 개미들, 요때 물린 개미들, 요때 물린 개미들, 야, 지금 한 달, 두 달, 이제 석 달째 됐잖아. 여기까지 올려줄게. 팔아. 라고 하면, 여기 있던 개미들이 팔겠죠. 근데 여기 있던 개미들 중에서도 못 판 개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버텨야지 하는 조금 더 독한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걔들 물량도 받아야 되겠죠. 야, 한 번 더 기회 준다. 팔아. 라고 하면 여기 있던 개미들도 여기서 팔겠죠.
몇 개월 기다렸습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섯 달 만에 여기 있던 개미들은 여기에 손절을 합니다. 아, 이때 팔 걸 하다가 뭐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 팔 걸 하는 거죠. 이때 올라왔을 때 그때 팔 걸. 이때 떨어졌을 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시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던 개미들이 지금이라도 팔자 하고 팝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나갑니다. 이게 또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때 새로 들어온 또 개미들이 있겠죠. 예, 그 개미들, 야, 줄게, 팔아. 안 팔아! 그런 애들은, 그래? 주가 더 낮춘다. 야, 좀 더, 다시 한번 기회 준다. 팔아. 그럼 여기 있던 개미들이 어느 정도는 여기 이쪽에 팔고, 이쪽에 팔고, 그쵸? 그런데도 안 판다. 안 팔아! 그래? 그러면 주가 더 뺀다? 더 빼. 자, 여기 있던 개미들은 이제 절망이죠. 그때 팔걸. 세력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 정도 줄게. 다시 팔아. 어쩔 수 없다. 팔아야지 하고 여기 있던 개미들 이쪽으로 팝니다. 여기에서 다시 들어온 개미들도 있겠죠. 그 개미들도 팔고 여기에서 다시 들어온 개미들도 있겠죠. 또 팔고. 그러면 세력들은 또 저가의 주식을 담는 거죠. 예. 여기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했겠죠. 그런 물량들을 여기서 개미들한테 다시 더 적은, 더 낮은 주가에 삽니다. 여기가 지금 1000원이니까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600원이죠. 예. 600원, 700원, 800원 한 이 정도 됩니다. 1000원에 팔고 600원, 700원, 800원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짓을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요. 자, 여기서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를 합니다. 요 구간이죠.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를 하다가 급락을 한번 시킵니다. 개미들의 공포심을 자극을 해서 급락을 한번 시킨 뒤에 상승을 시키죠. 이때도 물론 개미들 많이 털렸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참. 그리고 이제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데 있어서요. 한 번에 다 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단타 개미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없애버려야 되겠죠.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인 단타 개미들을 없애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이쪽에 붙은 개미들이 있겠죠. 그 개미들을 이렇게 빼버리고 한 번에 다 털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털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할 테고 그리고 다시 단타 개미들을 정리를 합니다. 주가를 내리면서 말이죠. 그 후에 횡보를 합니다. 지루하게 단타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횡보를 한 뒤에 어느 정도 물량이 매집이 됐다라고 하면 급등. 자, 700원에서 1360원이면 약 2배입니다. 2배로 하고 시켜놓고 물량 정리를 합니다. 개미들한테 넘기죠. 자, 이제 또 조금 돈을 벌었습니다. 세력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계속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는 세력이 만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흐른다. 빠지는 과정에서 급락을 또 합니다. 이 개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악재가 있는가,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가.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금방 반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진짜 완전 세력주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종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 종목을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오해하지는 말아 주세요. 예. 자, 그렇게 급락을 시키고 급락을 시키고 급락을 시키고 지루하게 이제 갑니다. 요런 데서도 작은 그 흐름들이 계속 똑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횡보했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횡보했다가 급락시켰다가 이렇게 하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자, 여기서 다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또 팔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급등을 시킵니다. 자, 여기 얼마죠? 400원에서 1200원. 아까는 2배였는데 이제는 3배까지 튀었습니다. 뻥튀기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올리면서 조금씩 이제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여기서 좀 많이 팔고, 그리고 급락을 시키면서 단타 개미들을 털어내고, 한 번에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다 못한다 그랬죠. 한 번 더 올리면서 요 구간에서 다시 또 수익을 좀 챙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이때는 한 번 더 욕심을 냈네요. 그죠? 다시 급락을 시킨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또 조금씩 팔았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 후에 어떻습니까? 또 이제 하락합니다.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막 들어왔던 개미들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리고 다 털리니까 올려버리죠. 그 세력들이 여기서 또 매도를 하고 수익 좀 챙기고, 요런 과정에서 요쯤에서 또 수익을 좀 챙겼을 거고, 요렇게 요쯤에서 이제 계속 수익을 챙깁니다. 그리고 주가를 또 빼버리죠. 여지없이 빼버리죠. 여지없이. 이게 지금 60%거든요. 60%의 하락을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 만에 60%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2010년도부터 말씀드렸죠. 계속 지금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서 이 세력들은 돈을 벌어 나갑니다. 네. 목을, 자, 여기서 볼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주가를 뺐다가 다시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죠. 저점을 높이고, 지금 이 부근은 물려있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겠죠. 요 구간 이후에는 이 구간 이후에는 가격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런 데에서 잡은 개미들을 여기 지금 이렇게 솟아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데에서 기회를 한 번씩 준 겁니다.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 그리고 이제 하락시키면서 행복시키면서 지치게 만들고, 그래서 저점 높여가면서 양봉을 하나 띄워주면서 팔아라. 그럼 이쪽에 있던 개미들 지쳐서 여기서 다 팔겠죠. 어느 정도 물량이, 자, 다시 어느 정도 물량이 준비가 됐다 하면 여기서부터 급등 시켜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팔겠죠. 네.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한 번에 못 판다. 여기서 팔고 단타 개미들 여기서 떨구고 다시 올려서 여기서 팔고, 네. 조금씩 판다. 팔고 다시 돈을 벌고, 네. 말씀드렸죠? 다시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됐다. 또 띄웁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 한 1,500원 구간에서 6,000원까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4배죠. 맨 처음에 2배 띄우고, 그 다음에 3배 띄우고, 이제 4배 띄웠죠? 세력이 정말, 얘들은 제가, 이거랑 비슷하게 한 또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 아마 같은 세력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자, 한 번에 못 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팔고, 단타개미들 정리하고, 다시 올려서 팔고,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냈네요.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또 쭉 팔고. 예. 제가 요거를 차트를 다 보진 않았어요. 대충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세력주가 다 이런 식입니다. 예. 자, 여기 다시 4,000원에서 9,000원까지 다시 2배를 띄웠죠. 어쨌든 지금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300원에서부터 지금 거의 지금 4,000원, 5,0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자, 어떻습니까? 이거 반복한다 그랬죠? 횡보하고 여기서 이제 횡보. 잘 안 털리니까 한번 줄게. 고점에 있는 물량들 내놔.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획득한 다음에는 다시 빼버리고 지루한 행보. 왜냐하면 여기 가격을 줄 때는 여기 있던 애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함이고, 이제 다시 가격을 내리는 이유는 이쯤에서 붙은 단타 개미들을 털기 위함이고. 다시 그 짓을 반복을 합니다. 네. 자, 보시죠. 또 왔죠? 네. 고점에서 하락, 행보, 저점 높여가면서 다시 상승. 이게 지금 몇 개월이죠? 7월부터 지금 한 1년이네요. 그죠? 네, 1년 정도. 이 짓을 계속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보통 한 7개월, 8개월에서 한 1년 정도씩 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됐다. 지금 이 짓을 하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라고 하면, 자, 여기 말씀드렸죠? 요거 뭐라고요? 여기 있던 이 물량들을 받기 위함이라니까요. 네. 가격 줄 테니까 팔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쯤 왔으면은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만 털면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물량들을 가격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받아내고 어느 정도 물량 확보가 되니까 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사실 네. 자, 거의 한 5천, 6천원에서 64,000원이니까 10배를 튀었거든요. 둘, 석, 5달 만에 10배를 튀겼어요. 대단한 세력입니다, 진짜. 이 정도가 오면은 한 개 세력으로는 좀 불가능하고 몇 개가 이제 연합을 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예, 이 과정에서도 아까 호가창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올려서 여기에서 팝니다. ABC 중에 어, ABC 중에 이 셋이서 이제 팔고 서로 이제 물량 넘기기 하다가 가격을 올려놓고 여기에서 한 개가 떨어져 나갑니다. C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C가 떨어져 나가고 A, B, C. 자, C가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A와 B가 둘이서 주고받고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고 나서 한 개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B가 떨어져 나갔고 이제 A 세력 혼자 남았죠. 예. 혼자서 마지막에는 덜고 나가는데 이제 요런 과정을 얘네들은 이제 조금 더 길게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력이 떨어져 나갈 때는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 터지면서 세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세력이 아니고 여러 개 세력이 지금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그 한 개 그 세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요 정도 구간에서. 그러고 나서 남은 세력들끼리 이제 자기들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예, 여기서 뭐, 자기들끼리 어떤 작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는 갑작스러운 회사의 악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력도 작전 실패를 한다고. 그런 걸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다음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세력주이고 이러한 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떤 이 파고를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세력주 영상을 잘 찍어서 우리도 이런 세력주를 해서 크게 먹자 이게 아닙니다. 네. 세력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조금 알고 나면 그에 대한 대비가 되고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제 겁이 나지 않죠. 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는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아시니까 하면은 맵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도 겁이 안 나죠. 얘가 뭐 하는지 다 아니까 다음에 뭘 할 건지도 아니까. 근데 맵팩을 안 쓰면 어떻습니까? 정찰을 안 하면요. 얘가 상대방이 적은데 히드라 뭐 럴커가 올지 무탈이 올지 모르잖아요. 네. 뭐 어르신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바둑이나 장기 이게 수를 놓는 걸 보면 그 다음 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바둑을 잘 모르고 장기를 잘 모르면 이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둘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순간부터 진 거예요. 그 게임은. 그래서 이제 제 의도는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그들의 행동을 이해를 하고 아이들이 지금 개미를 털고 있구나.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멘탈 잡기가 수월해지죠. 그래서 그 멘탈 잡기 위한 이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본적으로는 손절가를 드리는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더라도 잘 버티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손절가를 드리긴 하는데 손절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더 밑에서 잡으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좋은 종목 다시 잡으면 되고요. 언젠간 뭐 다시 복수할 기회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력들이 흔드는 그런 것까지는 모두 다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뭐 세력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가를 뺐다가 올렸다가 하는 것들은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그 손절가를 드리는 거고 그 손절가만 그냥 손절가 왔구나 하고 그냥 하시면 되고 제가 만약에 뭐 그 거기서 뭐 추매를 좀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이제 곧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주말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 상담 영상을 다시 찍으러 가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